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과천, 또 과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트 분양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타 있죠. 이곳이 보시면 과천 지식타운 공동주택단지 뭐 그런 곳이겠죠. 지구. 그래서 과천 지식 정보타운 여기 지금은 이제 가칭이죠. 이곳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4호선 라인지 4호선에 어떤 탈 수 있는 역이 생길 것이다 하고 그 뒤편으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죠. 새롭게 이제 포르지오 벨라르테가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뭐 이미 완성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래 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예정이 붙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정이. 그래서 앞으로 들어서야 될 것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어떤 내세운 것들을 보면 이곳에서 내세운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하철역은 앞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게 예정이죠, 예정.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과천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던 인프라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뭐 과천 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과천 정보과학 도서관 뭐 평촌권 학원가 뭐 이런 것들 뭐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뭐 새롭게 지어진 곳이라서 결국엔 뭐 단지 내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앞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과천에 관한 이야기죠. 과천에 관한 이야기들. 그곳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곳의 편의시설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과천이다로 뭐 결론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천이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분양가가 중요한데 분양가가 얼마에 나와 있냐 한다면 전용 면적이죠. 이게 전용 면적, 전용 주거 면적에서 전용 주거 면적에서 25평이죠. 25평에서 7억 9,940만 원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7억 9,940만 원은 현재 8.8이죠. 8.8이란 거는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위치는 근처, 그죠? 서울에 있던 근처에 있는 그런 경기도 지역의 뭐 역세권 지역들에서 나오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서울에서 또 강남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이죠. 강남 쪽 부분에 있는 그곳에 좀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에서 맞닿아 있는 지역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비역세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강남의 근처에 있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근처에 있는 수도권에서 여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쯤 점수대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앞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서울의 근처에 있는 역세권 정도 수준대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지 어느 정도의 말은 다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겠죠. 그 만약 이곳이 지어졌을 때 여기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곳이 강남의 근처에 있는 곳이다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보이는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과천 이곳에 있고 뭐 그 주변으로 이게 또 이 부분이 강남이 있고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위례가 있고 뭐 아래쪽으로 가면 뭐 판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흔히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어떤 서울에서 어떤 강남 쪽에 어떤 배후 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든 뭐 가격대는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곳에 뭐 새로운 역이 들어선다 한다면 그 전에 있던 이 4호선 라인에서 그 전에 있던 곳에 있던 아파트 있겠죠. 그런 역세권 내에 있었던 아파트. 그래서 여기서 구분거리, 포일숲, 마을 4단지 뭐 이곳에 있던 아파트를 본다면 2011년도에 이곳에 이제 입주한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 어떤 초기에 나와 있던 2011년이니까 2012, 13년 한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그 금액들을 본다면 4억 4천 정도, 4억 4,800이라면 4억 6천도 있고 뭐 4억 5천도 있죠. 4억 5천도 있고 4억 3천도 있고
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중상 정도에 찍혀 있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2013년도에 4억 4,800은 8.7이었죠. 8.7. 8.7에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8.7에서. 그래서 가서 본다면 포유순 마을이 찍혀 있는 게 2019년 그리고 2020년도 안 찍혀 있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호가들은 8억 4천, 8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은 그냥 툭 하게 9억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8억 4천, 뭐 8억 6천, 8억 5천 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점수대보다 그런 거죠. 2010년까지는 그래도 이게 이 점수대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019년, 2020년 넘어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바깥으로 이 시장가보다 더 외곽편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거죠. 분양 가격을 전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분양 가격 전부 내놔라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찍혔던 그 8점대 가격들 전부 다 달라는 거죠. 전부 다 달라. 즉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한 거 전부 다 달라는 거죠. 전부 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8.7이고 뭐 8.2인데 뭐 8.7, 8.8 한다면 지금 뭐 8억 정도니까 그 이상으로 달란 거는 분양가죠. 분양 가격보다 거기에 피 붙여서 달란 거죠. 현재 분양가에 피 붙여서 10년 된 구축을 사가라. 뭐 그런 느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죠. 매수자가 있다면 이때는 매도자가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 거죠.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본다면 우리가 뭐 과천, 포주 벨라르타 뭐 이런 아파트 이곳에 있는 아파트 또는 뭐 그 뒤편의 아파트들이 결국 가격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가격 상승을 해줬냐면 그놈의 유동성이죠. 그놈의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결국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시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나라가 2만 달러씩이었죠. 2만 달러. 즉 대한민국이란 나라니까 2만 달러 수준에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 이상으로 올려버렸죠. 우리가 여기서 이 개인당이죠. 어떤 국민 한 사람당 그 GDP죠. 국민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라는 게 1만이 올라간 거죠. 2만에서 3만, 2만에서 3만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 1만 달러란 이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지금 1만 달러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트남과 태국을 합치면 아마 한 1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개인당 한 명 정도가 만들어낸 그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가 그 나라에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2010년에서 2020년 이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엇을 해놨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그 옆에다가 베트남하고 태국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경제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면 구글 말하겠죠. 구글. 그런 거겠죠. 구글. 그러면 구글 있고 그 옆에 또 애플이 있죠. 애플 있죠. 애플. 그러면 애플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세상 있죠. 세상. 그것도 무선 인터넷의 세상. 근데 그거에 대항마를 하고 있었던 게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 대항마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서포트에서 뭐 구글과 힘을 합쳤겠지만 또 페이스북 같은 게 있죠. 페이스북. 근데 그 페이스북과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이런 거죠. 동남아나 이런 시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뭐 라인이라든지 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그 기타 뭐 넷플릭스에서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들도 그 안에서 항상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애플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애플과 그 옆에서 하드웨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 그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게 LG이노텍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화량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도 늘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의 어떤 소득도 늘었고 당연히 그런 형식으로 돈이 4억대가 7억 9천 거의 한 80%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위력이었다.
10년간.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에 가면서 2019년도에 그건 상승하던 GDP가 머물러 거리는 게 보이죠. 머물다. 상승하던 GDP가 멈춰서면서 3만 3천에서 3만 1천원 떨어지고 2020년도에 뭐 2만 달러 아래 2만 몇천 2만 몇천 정도로 3만에서 2만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0년도에 뭐 경제적으로 미치는 질병 사태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전 세계 경제가 한번 침체의 늪으로 한번 들어가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2만에서 3만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르는 GDP가 올라갔다. 대한민국의 GDP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산 가치가 끌어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으니 그게 2014년부터 시작 2019년까지 자산 가치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성장성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자산 가치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그게 멈춰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고주적 시기로 바뀐다. 그럼 그때가 97년도라든지 08년도라든지 곧 지금 우리의 2020년도에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멈춰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고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주적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해줬던 거 자기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린 아파트들 즉 과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죠. 벨라르타 이 아파트 뒤편에서 그곳에서 뭐 4억대 있던 아파트를 8억대 이상으로 즉 분양가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양가가 7억 9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금액들보다 8억 6천, 8억 7천에 매매를 하겠다는 거. 10년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는 건 무엇이냐면 7억 9천짜리 분양받고 내가 여기에 1억 붙여서 지금 피 붙여서 파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축 아파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그 짓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위치가 좋냐 앞으로?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무조건 매수를 하는 사람과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매수자가 웃겠지만 지금은 매도자가 웃으면서 던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 매도자들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던지고 충분히 현금화 시켜서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분양가 이상으로 사주면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로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천 프루지오는 우리가 과천 지역과 그 뭐 뒤편이죠. 역세권. 당연히 과천 뒤편에 뭐 인덕역 그쪽, 그다음 그 위편에 뭐 과천역. 뭐 그쪽에서는 당연히 뭐 과천역 쪽은 더 비쌀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8점대, 8.88, 뭐 9.1, 뭐 그 정도에 있었던 가격 내에서 통화를 흡수해 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가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그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은 뭐 땅 가격이 올랐다. 토지 가격이 올랐다. 충분히 통화량이 늘어난 거를 흡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면 당연히 뭐 주택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겠죠. 당연히 그땐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뭐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꼬꾸라진다면 다 똑같은 거겠지만 우리가 2030년 가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꼬꾸라진다면 과천에서 또 그냥 8억대 분양가를 보는 거예요. 30년 후에도 아니 10년 후에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자산 가치, 화폐 가치가 두 배 이상 내려왔을 때는 고주적 목적으로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도 편하다. 대신 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올라간다면 당연히 뭐 통화량 늘어난 걸 흡수해 주겠죠. 그러나 지금은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 그리고 그 점수는 과천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냐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점수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위치가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